안녕하세요. 추세를 그리는 주카소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이고요. 금요일 코스피 마감은 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캔들은 음봉이지만 포인트는 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갭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장중에는 8.6% 정도의 상승을 하다가 8.6%까지 유지를 하다가 1시 반 정도가 지나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4.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떨어진 지수를 조금 약간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을 한 그런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자, 이런 패턴 많이 보셨죠?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 어떤 악재나 호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악재가 터졌다 하면은 자, 이런 식의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밀리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이 된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약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호재가 또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호재도 악재도 없다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박스권에 갇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장을 보면요. 코스닥, 코스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10% 정도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약간 순환매 테마를 순환매 테마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캔들이 조금 의미 있는 캔들이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어제 이 캔들이 3일째 이렇게 이제 목, 화수목이죠. 화수목 캔들을 전부 다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캔들들이 이제 약간 400일선을 400일선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코스피 종목 반도체가 가는데도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많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거를 볼 때 순환매 테마가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순환매 테마가 코스닥의,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코스닥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시장의 반도체 주도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제 이 캔들이 나오지 않았다면요, 상승 장악형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만큼의 폭의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올까봐 굉장히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캔들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등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 반등이 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활기가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중요한데 개별 종목도 중요하죠. 자, 저번 주에 발굴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자, 넥서스는 자, 목요일, 금요일. 자, 6월 5일 날 발굴했죠. 발굴했고, 월요일 날 좀 반등이 조금 나왔네요. 조금 나오다가 다시 빠지고, 그리고 조금 나오다가 빠지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상승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 흐름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빠지다가 저점을 잡고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 자, 이런 박스권이나 자, 이런 박스권 만들 수도 있는 흐름인데 좀 장투를 했을 때 이렇게 흐름이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보려고 하는 흐름은 여기서 반등, 추세 이탈,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힘이 어떠한 거래가 들어오는 그런 급소를 딱 찝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런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접었다가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별 흐름, 큰 흐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좀 약간 본전 청산 또는 소폭 반등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보존 제약. 자, 비보존 제약은 자, 금요일 날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좀 제법 올랐네요. 계속 45%나 올랐네요. 자, 고가로 치면 45%가 올랐습니다. 45% 상승. 자,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고 바로 강하게 올리면서 이렇게 강한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슈팅도 아니고요. 조정을 약간 위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 고점이니까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좀 강한 15% 이상 되는 슈팅 한번 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슈팅을 주고 빠졌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슈팅을 주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노렸기 때문에 생각대로 잘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흐름이 나왔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야? 파로스아이 바이오. 자,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자, 월요일에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좀 많이 빠졌기도 했는데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분봉으로 조금 잡았었죠. 지지 라인을. 왜냐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기 위해서 이제 분봉 그림이 없어졌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일봉으로 이제 본다면 자, 일봉에서 이렇게 손절을 짧게 잡기 위해서 분봉에서 이제 라인을 7,500원 잡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한 3% 정도의 소폭 상승을 했었고요. 뭐 3% 소폭 상승했는데 별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기준봉의 시가까지를 좀 지켜줬더라면 이런 반등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가를 밀고 내려와서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정보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은 이유가 이 기준봉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중심 가격까지도
중심 가격까지도 이제 제법 마이너스가 이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은 좀 되도록 짧게 잡는 게 또 좋기 때문에 좀 분봉으로 짧게 잡았던 건데, 이렇게 좀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또 깨트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시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은, 좀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소폭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빠졌다. 그리고 시가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시가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자, 요런 거는 지금 차트가 5일선이나 뭐 좀 깨끗해졌죠. 자, 5일선 또 없고 400일선 또 없는데 좀 약간 횡보를 하게 되는 걸 보고 다시 5일선 돌파 매매를 한번 또 이렇게 잡으면 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박스권. 여기서 박스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한번. 자, 어쨌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고 추세는 계속 추세가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안 빠지면은 5일선 돌파할 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탈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자, 아이패밀리 SC도 좀 애매하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빠지고 말았네요. 자, 시가 기준봉 21일 날 목요일 기준봉 시가는 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된다면 자, 요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5일선 좀 약간 돌파를 한 것 같은데 자, 적어도 이런 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항상 시나리오를 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은 45% 정도 올라갔고요. 세 종목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한 종목이 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종목 중에 한 종목 강한 흐름이 나와서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면 됩니다. 자, 자, 네이버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저번 주에 발굴한 건데 좀 올랐고,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 중에도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삼현철강 이런 것들은 5일선 돌파 매매 했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올랐는데, 일주일 좀 지나니까 좀 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스권을 치다가 강한 흐름 한번 줄 것 같네요. 명신산업도, 여기서 이제 타점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5일선 돌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다음 주에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네 종목 하니까 좀 아쉽네요.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이 많을 것 같은데 5일선 돌파 매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스윙 종목들은 이제 나오지 않고 5일선 돌파 매매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벌써 이게 스윙 종목은 안 나옵니다. 자, 삼진제약도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자, 5일선 돌파 요런 거죠. 한샘 5일선 돌파
어, 자, 자, 이렇게 하락하던 흐름이, 자,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고, 여기서, N자 파동이나, 계단식 상승이 아닌 상승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의 종류 세 가지. 저는 N자 조정, 또는 계단식 조정, 또는 이렇게 위로 가는 조정. 자, 이런 게 있는데, 좀 위로 가는 조정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강하게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봐야 돼요. 단발성입니다. 상승 추세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자체가.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는 타점이기 때문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2,000원을 손절 잡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한샘. 어, 중앙 백신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런 것도 지금 앞에 매집봉이 강하게 있고, 괜찮은 흐름인데, 음, 옛날에 여기서 한번 발굴했었네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 후로 계속 좀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지고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 중심 가격까지 좀 떨어지는데, 이게 꼬리가 없으니까 다음 주도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꼬리가 좀 있으면은 괜찮은데, 꼬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꼬리가 없으면 이렇게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자, 패스를 하고, 어,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올라왔거든요. 급등을 해서 온 게 아니고 바닥을 조금 그래도 한 일주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바닥을 좀 잡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나쁘지 않겠네요. 단발성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는 추세 상승 추세가 반등이 아니고 저가 매수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단발성 저가 매수 반등. 자, 2040원까지 한번 열어두고, 손절 라인은 좀 짧죠. 자, 요렇게 태용 로직스, 전부 다 이런 패턴일 건데, 살짝 질릴 수도 있겠네요. 같은 기법이라서. 근데 자기가 잘하는 기법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 자기가 잘하는 기법 한 가지만 있으면 계속 그걸 반복하면 되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하지만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떨어진 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반등이 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바닥을 좀 잡은 종목들 뭐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 확률적으로 5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5일선이 없어서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차트를 좀 깨끗하게 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2040원 선저를 잡고 자 한번 단발성으로 해볼 수가 있네요. 수산물 시장도 조금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수산물 시장도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좀 줄어들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입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있는데 먹는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적게 먹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식음료 파트 쪽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요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앞에 매직봉이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이렇게 잡고 아니면 길게 잡으려면 여기까지 잡으면 되는데 손절이 길면은 8% 이렇게 손절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차라리 뭐 3% 5% 이럴 때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00원 잡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잡아도 되죠. 그리고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벌써 4개네. 전부 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검색기가 약간 5일선 돌파하는 검색기이긴 하지만 뭐 이 검색기가 아니어도 전부 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니까 실적이 좀 나오는 것들 아이고 검색기가 지금 거의 잘 안 나오네요. 한전 KPS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 왔네요. 상한가를 갔다 왔고
아유,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러면 좀 대형주 쪽으로, 잠시만요. 자, 대형주. 자, 코스피 대형주 좀 한번 볼게요. 대형주가 어떤 게 있나. 오늘 저는 네이버 단타를 좀 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단타를 치고, 대한항공도 좀 단타를 쳤었고요. 8%네. 대한항공 단타를 쳤었고, 네이버, 네이버 쳤고.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코스닥처럼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네이버. 단타 치고 나니까 좀 다 빠졌네요. 강원랜드. 대형주는 이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죠. 음,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가 지금, 가격은 괜찮네요. 자, 가격 괜찮고, 자, 이런 추세를 타가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약간 어중간한 자리인데, 여기까지 빠지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박스권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밑에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뭐 분할 매수 안 오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면 뭐 한 20%? 한 20% 정도 자리가 있고요. 바로 간다면 20%고 밑으로 빠졌다 가면은 뭐 거의 뭐 70% 정도의 폭인데 이런 건 이제 선택 사항이죠. 넥센 타이어. 음, 뭐 대형주도 뭐 크게 볼만한 종목은 없네요. 안넷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안주라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크래프톤은 젠스망 이렇게 왔을 때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많이 오르진 않네요. 지금 자리가 제가 한번 분석을 했던 자리이긴 한데 자, 이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잡아주는 라인이 좀 생긴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잡아주느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가지고 자, 이런 식의 좀 바닥을 잡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빠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를 치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자,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요 폭이 거의 뭐 60% 정도 됩니다. 60%, 70%. 이렇게 장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요 추세가 좀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면 이 밑에 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생각하면 됩니다.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비중 조절 싫으면 손절을 잡아야 되죠. 23만원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짧게 요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짧아도 뭐 거의 20% 넘게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크래프톤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크게 볼만한 건 없네요. 대형주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뭐 대형 거래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는 말이 좀 들리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뭐 가격은 약, 그나마 좀 싼 편입니다. 싼 편이고, 지금 제가 분석했을 때는요, 큰 추세는 이런 식으로 추세 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추세는. 자, 이 안에서, 자, 이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대형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노리는 거죠. 대형주는 박스권 노려야 되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또 좀 걸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약간 수렴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수렴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빠졌다가, 요 밑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밑에도 빠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런 식의 흐름을 또 가져가 볼 수도 있겠네요. 굳이 꼭 여기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꼭지를. 그래서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자, 이렇게 추세를 잡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 강하게 올라가네요. 음? 제일기획, 요거는, 음, 잡아주는 라인이 있죠, 여기에. 있는데,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갈수록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종목은 안 나오네요. 음, 자, 별 소득 없었네요. 자, 그럼 이번 주도 4개 종목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자리 패턴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진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고, 오늘 회복을 함으로써 전부 다 약간 상승 장악형이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성 자리. 자, 요런 자리가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 자리니까 손절 라인을 잡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중 조절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성향이고. 자, 요런 자리는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손절 하시면 손절 라인 잡아도 되고 비중 조절해도 되고. 근데 손절을 잡아야 되는 거는 추세 자체가 좀 하락 추세면은 손절을 좀 잡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어, 끌고 간다면 절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은. 자,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요. 주말 저녁, 주말 마무리, 주말 잘 보내시고, 토요일, 일요일 주식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휴식과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